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40% 넘게 하락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가지고 정말 허덕허덕대고 이럴 때 그런 정도가 돼야 거의 끝이 납니다. 5년 후에 사는 것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시간, 이코노미스트이자 영원한 센터장 이종우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에 센터장님께서 IMF 그때 주식하고 집까지 다 팔았다 이러셨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언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5, 6년 정도 지나서 그때 샀죠. 그때 이제 한참 내려가가지고 그러네. 그 막 거의 벌벌 매고 있는 예, 그런 때였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동산은 지금보다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왜 정부에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얘기해가지고 금리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샀으니까 똑같은 단지에서 똑같은 평을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평수를 가장 높은 때에 팔아서 가장 낮은 때에 사고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그래서 한 5년, 한 6년 정도 됐던가 그렇게 해서 지난 다음에 그 다시 사고 했었습니다. 진짜 미래에서 오신 분처럼 예. 그렇게 맞춰서 투자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 작년 1월에 집을 파셨습니까 또? 예, 작년도에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말 정도에 재작년 12월. 예, 예.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12월 그때 이제 그 팔면서 거의 상투였고. 예, 예.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한참 이제 대선 뭐 이렇게 그 해가지고 많이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에서 누가 이기면 부동산을 뭐 맞아요. 이렇게 해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다. 네. 부동산은 이제 떨어진다. 왜?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정부 정책 뭐 얘기하고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네. 가격이 자기의 힘을 이기지 못하면 그건 무슨 일을 낸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진다. 근데 당신이 한번 평가해봐라.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과연 이게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후속주자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일단 무조건 매수한테 던져놓고 그 다음 생각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점에 이게 뭐 처분해버리고 뭐 이렇게 그걸 했죠. 아 진짜 미래에서 오신 분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집을 판 그 돈으로 예. 뭐 하셨습니까? 채권 샀죠. 아 채권 예, 사셨어요? 채권 사고 뭐 해가지고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전세 가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죠. 그러면 집은 언제 사실 겁니까?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5년 내지 6년 그렇게 정도 깁니까? 지나서 예.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도 보면요. 네. 그 부동산 가격이 한 5, 6년 동안에 걸쳐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쪽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게 그 신경이 모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 가격이 지금은 내려가지만 어느 시점에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V자 형태로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가격은 절대 그런 형태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약간의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면서 바닥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주식 한번 보세요. 떨어질 때에 2,600, 2,500 이렇게 되니까 와 이제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더 내려가서 2,300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번 꺾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옆으로 쭉 가면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떨어지고 바닥을 만든 다음에 V자 형태로 올라갈 거다.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고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정하게 거기서부터 매매가 막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옆으로 쭉 밀려가는 그런 그 국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에 걸쳐서는 그런 국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027년도 이런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뭐 그 마지막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게 떨어지면 이게 뭐 그래서 V자 형태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희망 회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집이 없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도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권 내에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살 수는 있죠. 네. 근데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려면 내 돈 가지고 모두 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빚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른 이자는 내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 변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나는 그냥 그 이자를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에 주담대도 좀 다시 조정해서 낮춰진다 그러고 예, 예. 이러면 그동안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집을 살 엄두를 못 냈다면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똑같이 5년 후의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지금 살 수는 있죠. 근데 5년 후 가격이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5년 후에 사는 것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5년 동안 이자를 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91년도에 그때 이제 그 80년도 중반에 3조 대호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부동산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주가도 15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런 경우가 31평짜리가 4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억 6천까지 2억 8천까지 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와, 4~5배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1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게 91년도서부터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92년도 말 정도가 되면 1억 3천으로 해서 바닥을 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97년도까지 1억 3천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93년도 상반기에 1억 3,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운 없이 IMF를 맞으면서 한 방 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게 됐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92년도에 바닥을 치고 97년도까지 가격이 변하지 않는 형태로 바닥을 쭉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격이 96년도서부터 올라가서 91년도까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률이 500%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난리가 났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번도 그런 형태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미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사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부동산이 한번 빠질 때는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집니까? 한 반토막 납니까? 마이너스 50%?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으로서 남아있는 건 최소 30%, 30%. 예, 최대 45%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경험이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40% 넘게 하락해야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처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거는 유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유동성에 의해서 갔던 그 초기 출발점, 제일 처음 출발점, 최소한 그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가 나고 유동성에 의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고 나서 한 1년, 한 6개월, 2년 이 기간 동안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9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거를 역산해서 한번 따져보면 40% 정도 하락하게 되면 그 90% 상승했던 것이 모두 다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019년도 가격 정도, 그 2019년도
중후반 정도의 가격 정도가 돼야 1차적으로 저지선이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더 내려가는 국면이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도가 되니까 뭐 대략 보면 고점에서 그 따졌을 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최소 35%에서 45%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시점 정도까지 기다려도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으로서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 제일 좋다라고 하는 데가 뭐 반포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서초, 강남, 한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미분양이 나가지고 정말 허덕허덕대고 이럴 때 그런 정도가 돼야 거의 끝이 납니다.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럼요. 지금은 보면 그래도 기대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바닥일까? 그 바닥일 때 난 사야지. 그러면 올라가서 와 이거 수익 굉장히 날 수 있어. 이런 기대조차 아예 없으면 그러면 그때 정도 이제 한번 그 바닥이 돼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음번 상승 타이밍에서 전 고점은 뚫긴 뚫더라고요, 보면 부동산은.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 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한번 고점이 만들어지고 그 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데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보면 2022년 초에 만들어졌던 가격이 2032년 정도 되면 갱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버텨야 되는데 10년을 버티는 동안에 나갈 이자며 뭐며 하면 집 한 채를 날리게 되는 건데 참 이게 그 상투 잡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떡하나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하는 자산은요. 상투를 잡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괴로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래도 입지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서초, 강남, 한남, 뭐 송파 이런 데다가 내가 굳이 집을 사려면 여력이 있다면 그게 나은 거죠. 그게 낫죠. 왜냐하면 이제 떨어질 때는요.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막 그 했을 때는 진짜 맨 바닥에서는요, 500만 원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눈치 싸움을 벌리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층이 좀 더 좋은 층, 나쁜 층, 요게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500만 원을 그 지불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상승하면 그 다음서부터의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는 아주 좋은데, 뭐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런 데로 가는 것이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2주택, 3주택이 있는 분들은 그 팔고 그걸로 딴 투자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내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지금 집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해도 내 집을 팔아버린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수 있는 시기를 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뭐 재작년 말 뭐 이런 정도 때에는 그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경쟁이 붙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크게 깎아서 팔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 어느 정도의 매수자를 구할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보시면 가격도 이미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데다가요.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전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부터 가격을 도대체 얼마를 내려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판 게 거의 보면 이제 바닥 부근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팔거나 지금 팔거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미 이 시간, 타이밍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에선 아무런 액션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산이 조금 있는 그래도 한 60대 정도 분들인데 내가 자산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1가구 2주택 정도는 그 허용을 해주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 7년 정도 주기의 사이클이 있으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도 7년 후, 10년 후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급매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차피 집이 한 채 있고 한 채 더 한다면 지금 한번 덤벼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만약에 그게 나이가 한 50대다, 네. 50대 초중반 정도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7년 정도 지나서다고 하더라도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60대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게 좀 늦어지게 되면 그게 완성이 되면 내 나이가 70이 됩니다. 자, 그러면 70대에 집 두 채 가지고 뭔 지금 월세 받는 거죠. 예, 의미가 있겠습니까? 월세가 아니지만 일단 내가 그거를 사고 나면 사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은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그 혜택을 못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60대가 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채권이나 이런 거를 그거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나한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는 거를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받는 거에 대략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내가 나한테 들어오고 이러는 돈이 국민연금 정도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 해가지고 채권 그래서 이자 받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풍요롭게 쓰는 게 낫지. 70대 그 해가지고 가면 그거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자식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식한테 그 미래까지도 내가 보장해줘야 될 그 의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나기 때문에. 그래서 60대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50대 초중반이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영위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렇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구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센터장님과 함께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한 투자 노하우, 뭐 채권, 주식, 부동산까지 한 바퀴 쫙 돌아봤습니다. 저 또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센터장님 조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